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의 잠 못 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10월 5일 순서입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전대미문의 희한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북한 고위 대표단 3명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식 참가를 구실로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느냐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는 물론 아시안게임 폐식 참석이라고 했지만 그들의 12시간 동안 행적을 보면은 분명히 자기들 나름의 그 복선을 계획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정부 당국에서 그들을 맞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6일째 통일부 장관이 제대로 그들을 맞아서 우리 쪽의 목적을 달성했느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필 이때 왔느냐. 우선 시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아시안게임이 무슨 빛이 덜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의 북한 동정은 어떻습니까? 김정은이 27일째 28일째 계속 은둔 상태라면서 중국의 인터넷 소식통을 통해서 주로 쿠데타가 났느니 병이 났느니 이런 그런 소문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조차 그걸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은이 건재한 걸로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저런 북한 정권의 우두머리 셋이 한꺼번에 내려오도록 결정지은 데 대해서 그건 물론 국가안보당국자들로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밝히지 못하는 그런 의도와 계획이 있었을 줄 압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라도 어제는 10월 4일입니다. 노무현이 임기 말기에 부랴부랴 휴전선을 걸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갔다고 아주 자랑하고 가서 김정일한테 아주 모욕적인 대접을 받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NLL 관련 그 양보 그게 아주 그 반역의 증거가 되는데 그 진실 규명을 아직도 완전히 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선 북한 군부 인민군 총정치국장인 황병서가 군복을 입고 북한군 군복을 입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경호원 둘을 데리고 입국한 사실입니다. 황병서가 지금 북한의 실력자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북계군은 최근까지 연평도를 폭격하고 그 연평도가 바로 거기 인천공항에서 얼마 떨어졌습니까? 인천 바로 지척에 인천에서 백령도 가는 배도 다 출항합니다. 서해의 관문입니다. 서해 도서 북방 도서의 관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북계군 정복을 입고 들어오도록 허용합니까? 아시안게임 참석 목적이라면은 사복으로 입고 들어오라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경호원 둘을 데리고 들어오게 합니까? 우리가 모두 대단한 무슨 정상회담을 하러 오는 겁니까?
적국의 적장들을, 지금 그게 올바른 적장들입니까? 우리 동포로서 천안함을 폭침시켜가지고 수많은 수병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연평도 폭격으로 해병대원 둘과 그리고 민간인 2명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언젠데 북계군 정복을 잊고 대한민국 입국 4일대를 통과하게 합니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비역 육군대장이라서 그런지 군복에 익숙해서 그런지 그걸 허용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무슨 북계군 정복에 대해서 군복에 대해서 친화감을 심어주려고 그런 겁니까? 그것부터가 잘못됐습니다. 경호원은 철저히 배제했어야 되죠. 그게 무섭다면 오지 말든가. 그 다음 또 하나 문제가, 왔으면은 스포츠 행사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남북 대화를 모셔간다, 뭐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황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보면은 사전에 뭔가 교섭이 있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건 국가 원수의 통수권 차원에서 임무를 받아가지고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폐식에 참석하러 와서 북한 선수단은 그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격려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거야 어차피 친선을 위해서 초청했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임수경과 오병윤을 만나게 합니까? 임수경이 누구입니까? 평양에 불법 방북해가지고 불법으로 넘어가서 김일성의 환대를 받고 그리고 판문점을 통해서 내려와서 걸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사법당국의 조치를 받았지만은 하여튼 종북 성향 야당으로부터 전국구 고초를 받아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오병연이 누굽니까? 오병연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심사를 받고 있는 통진당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그 통진당의 이석기를 국회에서 제명할 때 그 체포 임명동의안이에요. 제명이 아니고 임명동의안은 그거 통과시킬 때 그때 오병윤이 나와서 그 당의 입장을 밝히는, 통진당 입장을 밝히는 그 연설을 했습니다. 국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아니 정신이 나갔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해산을 심사 중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질질 끌어가지고 아직 장기화되어 있지만은 하여튼 그 이적성 문제로 심사가 진행 중인 그 정당의 상전이 누굽니까? 상전이 바로 북한 대남공작부서 아닙니까? 그럼 그 대남공작부서 책임자가 와가지고 그 정당의 핵심 의원을 만나게 한다는 이게 어느 도단이 아닙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청와대 안보실장과 통일부 장관은 정신이 있습니까? 뭘 믿고 그렇게 간이 큽니까? 국민들이 뻔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나오면 심리적으로 그렇잖아도 성향이 불분명한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걸 허용했습니까? 저는 그 두 사람을 만나서 북한 대표단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고 무엇을 주고받은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그들을 만난 것을 허용한 것은 분명히 하루 전에 통보받아 결정한 그
방문 목적, 아시안게임 폐회식 참석이라는 그 방문 목적에는 어긋나는 정치적 행위뿐만 아니고 첩보 행위에 사실상 해당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혐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는 아시안게임 직전에 그리고 직후 우리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연설했을 때 북한 대표가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북한 방송이나 언론도 원색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얼마가 지났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대중 5주기를 맞아서 박지원과 임동원을 개성공단으로 불러서 거기서 조화를 전달한 사람이 바로 김양근입니다. 그 조화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김정은 조화가 국립현충원에 들어와가지고 고위 현충관에 김대중 추념식에서 그것이 단정하게 우리 국법에 맞게 전시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대통령 조화보다 좌측에 그리고 유독 김정은 조화에만 빨간 카펫을 깔아가지고 국기문란 행위를 벌였는데도 한번 따끔하게 거기에 대해서 문책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의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공작의 책임자가 바로 김양근 아닙니까? 김양근. 국민을 도대체 뭐로 보는 거예요? 국기문란 행위를 범하고 있는데도 버젓이 대한민국 땅에 부르고 왜 아시안게임의 그 화려한 거기에다가 그들을 같이 고명으로 얹어줍니까? 폐식 전에. 그러면 일본과 미국 자유우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실상의 군사 유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최근 워싱턴을 방문했다가 제대로 미국 국방안보 장관들, 강요들과 만나지 면담을 못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중차대한 위기에 있습니다. 추석 직전에 발견된 구사단 앞에서 바로 발견된 땅굴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땅굴 흡사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마스 땅굴처럼 그런 작은 규모의 땅굴은, 그것은 땅굴이 다 건설되고 나서 이제 출구로 나올 때 게릴라전에 사용되는 그런 땅굴로 추정됩니다. 추정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일단 고양시와 국방부 관계자가 조사를 한 다음에 농수로 갔다는 말하고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보아야 되겠다 하고서는 여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참으로 중대한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국제정세가 어떻습니까? 중동에는 자꾸 화약고가 점점 더 커지고 번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미국이 중동과 한반도 양쪽에서 두 개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럼 북한이 또 하마스의 그 땅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땅굴을 갖다가 다 지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 현존하는 위협이에요. 그 현존하는 위협을 만나서, 아니 그래 하루 종일 어떻게 싱글벙글하고 다닙니까? 아, 그래도 처음 만났을 때는 좀 정색도 하고 이러는 거죠. 웃고 싶으면 둘이 양쪽들만 같이 있을 때 웃지, 보도진이 있을 때 그렇게 싱글벙글, 뭐가 그래서 설계 빠진 듯이 그렇게 웃고 있습니까? 뭐가 싱글벙글 쇼예요? 아, 그렇더니 마침 SNS 그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요새는 개그맨이 자기 직업을 공인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도 정치인들이나 정부 요인들이 개그를 많이 하니까 이제 개그맨들이 공인이라 하는구나. 공인들이 개그를 하니까 개그맨이 이제 자기 직업을 공인이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공직자의 품위는 간고 듣고 하루 종일 그걸 따라다니는 또 매스컴 보도를 보니까 참으로 분노가 지미를 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 굉장히 중대한 시점이라 했지만은 저는 어제 그 하루를 다 지내고 나서 생각하니까 흡사 6.25 직전에 바로 며칠 전입니다.
한 사흘 전일 거예요. 북한 계례가 어떻겠습니까? 전쟁 준비 다 맞춰놓고 평양에 연금 중인 조만식 선생과 남한에서 체포된 간첩 이주와 김삼룡 이런 사람들하고 개성에서 교환하자고 그랬습니다. 아, 그런데 그게 뭐 교환하는 그 날짜에 전쟁이 터졌을 겁니다. 그런 북한입니다. 속임수와 기만 그리고 뒤통수 치기 달인들이에요. 말로는 우리 민족끼리 하지만은 우리 동포들의 불쌍한 목숨을 앗아가기를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는 데는 아주 달인입니다. 그 해군 수병들 천안함 수병들 병력 의무를 복무하기 위해서 군복무 중인 수병들을 그렇게 수장시켰죠.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김현희 사건 8.858 중동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가족과 헤어져서 정말 집안채 벌어보고 돈이라도 모으려고 그 뼈빠지게 일하고 돌아오는 중동 근로자들이 탄 대한항공 8581을 버마 안다만 상공에서 폭발시켜서 우참하게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북한입니다. 아웅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두환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강요들을 까지 몰살시키려다가 전두환 대통령하고 일부만 그 구사일점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력 있는 적 앞에서 저렇게 썰게 빠진 짓을 하는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특히 예비역 육군대장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적극 사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기회에 국가안보에 대해서 자신이 확실히 장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김관진 장관은 이명박 장관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국방장관으로 해가지고 2월 해온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국가의 지금 대한민국 청와대 안보실장은 국가의 병권을 사실상 완전히 장악한 그런 요직입니다. 그 요직에 전시작전군 한수, 주한미군 철수 그러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지지했던 인물을 이렇게 오랫동안 앉혀둘 수는 없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김관진 안보실장이 말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만 살펴볼 건데 그 억양과 그리고 그 말하는 태도를 볼 때 과연 저 사람이 대한민국 군을 대표하는 군의 사령탑으로 손색이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만 해도 원점을 타격한다 뭐 이런 말을 아주 강렬하게 하기에 참으로 강직한 군인이시구나 생각했는데 어제 적장 앞에서 하는 걸 보니까 그 적장은요 김정은이가 미치광이처럼 인사를 하는 바람에 뭐 한 1년 전인가 거기 최근에 그 대장이 됐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젓해요. 뭔가 그런데 우리 측은 예비역 육군 대장이 너무 촐싹거려요. 내 솔직한 심정입니다. 내 개인적인 그런 떠나서 나는 국민으로서 그리고 안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나라를 걱정해서 잠을 못 드는 그런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당선된 지 2주년 되는 해입니다. 2달 반만 있으면 당선된 지 2해가 됩니다. 2주년이 되기 전에 국군 통수권자로서 자신의 명령을 그리고 자신을 잘 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을 자기 사람을 청와대 안보실장에 보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러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사태가 올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번 더 촉구합니다. 땅굴 문제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나온 증거들도 있습니다. 군과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관계 여로 특히 청와대의 양심보고 형식의 땅굴 진상보고서를 이미 굴착은 완료됐다. 이제 공격 개시만 남았다고 경고하신 이종창 신부의 간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종창 신부님은 박정희 대통령, 곧 박근혜 대통령의 선친이신 박정희 대통령 당시 땅굴 유공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표창받은 사람을 오늘날 와서 미신이라고. 그럼 그 사람이 이종창 신부가 무슨 현대적 장비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대적 장비를 대줬습니까? 돈을 줬습니까? 자금을 대줬습니까? 그냥 그분은 혼자 사비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의심나는 지역마다 탐사를 해가지고 그 상세한 GPS까지 다 표시한 그 보고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북한이 이쪽에서 우리 남한에서 아무리 떠들고 뭐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입도 달싹할 수 없는 땅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갖고 철저히 발본 세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환의 잠 못 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2014년 10월 5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